전단 강도의 전달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중이 여기 작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 이렇게 휠 거 아니야. 그럼 휠 모멘트도 발생시키지만 여기에 전단력도 발생시키잖아. 하중이 작용하면 얘한테 일마만큼의 휠 모멘트도 발생시키고 이런 전단력을 발생시키는데 설계를 하라 그러면 이미 여기에 발생이 됐던 전단력과 휠 모멘트보다 더 커다랗게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저항 메커니즘을 여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힘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전단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지.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을 하느냐.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 아랫부분에 인장철근을 넣어서 압축부의 콘크리트와 작용하고 있는 이 모멘트를 제공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모멘트보다 더 큰 모멘트의 저항력을 제공하니까 힘에 대해서 파기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하중이 하나 작용할 때 얘 전단력도는 달력에서 이렇게 되지. 여기 이만큼의 전단력이 발생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전단력보다 더 큰 저항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제공해주지 않으면 전단은 깨져. 그러니까 뭐가? 얘는 외부의 하중 때문에 생겨나는 이 전단력을 나는 이 구조물에 어떻게 마치 인장철근을 배근해서 힘에 저항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전단으로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까? 그러려면 내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얘 자체로 전단에 얼마만큼 견딜 수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 차이만큼 내가 나머지 조치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우선 하중이 작용하면 내가 여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인장철근만 있고 힘에 대해서만 설계했다고 했을 때 얘는 틀림없이 전단이 취약할 텐데 내가 전단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기 전에 얘는 전단에 나름 얼마 정도를 견뎌내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40점 정도 견뎌내고 있고 그러면 그럼 내가 60점은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60 플러스 알파만큼의 어떤 메커니즘을 여기 제공해주면 얘는 견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려면 도대체 얘가 전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원리로 전단을 저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전단에 의해서 깨진 이 두 부분을 이 부분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전단력이 작용을 해. 전단력이 외부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 반력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단 운력이 얘를 탁 치고 가면 얘가 이 부분에 전단을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단력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전단력에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전단력보다 더 커다란 전단 저항 능력이 내려와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 조치를 하기 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지. 맨 처음 균열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균열이 여기에서 멈췄다 그러면 아직 이 부분은 균열이 발생하기 전이야. 이 부분은 압축부의 콘크리트는 그 자체로 쌩쌩한 콘크리트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얼마만큼인지 그것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얘는 분명히 균열이 발생되기 전에 아직 튼튼한, 건전한, 로버스트한 콘크리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전단에 나름 저항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지만 얘를 VCG라고 한번 우리가 표시를 하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전단 균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반 강도의 콘크리트에는 굵은 골재가 들어가.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는 굵은 골재보다 강도가 낮아. 시멘트 페이스트가 균열이 나서 딱 가는데 앞에 굵은 골재가 딱 서 있어. 강도가 더 큰 놈이.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굵은 골재 따라가잖아. 그러면 콘크리트가 전단 균열에 의해서 균열이 난 그 면을 보면 맨질맨질하게 두 동강이가 딱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여있지. 왜? 굵은 골재 사이를 균열이 이게 따라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냥 가둬도 얘가 금방 깨지지가 두덩거리가 나지 않고 이 그 자체로 요철에 의해서 오목볼록에 의해서 얘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면에 따라서 이쪽 면을 따라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 골재가 실제로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고글고체를 따라서 갈 거 아니야. 그 자체가 aggregate interlock 골재 상호 맞물림 작용인데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까짓 게 뭐 중요한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얘가 강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성분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요 성분의 수직 성분 VAY 얘도 얘처럼 전단에 의해서 나름 저항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추정이 상당히 심증이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VAY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휘설기 때문에 우리가 인장철근을 배근했잖아. 인장철근을 배근했더니 얘 인장철근이 없었더라면 이 구동가위가 날 때 이쪽 덩가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얘가 삐죽 나와 있으니까 쐐기처럼 이쪽 덩어리가 이렇게 인장철근을 막 건들 수는 있겠지. 그 부분에 응력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구동가위가 안 나고 아직 버티고 있는 이 인장철근이 예상을 비웠고 전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장철근을 설계할 땐 저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거 덕분에 너 수고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인장철근을 넣어줄게. 그런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균열이 딱 가서 칠 때 이 부분에 균열이 딱 발생할 때 그 부분에 응력 집중이 일어나면서 상하에 마치 우리가 못을 뺄 때 흔드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부분으로 쭉 2차 균열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2차로 쭉 취성적인 세컨더리 크랙이 발생하는 것은 취성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덩어리가 땅에 뚝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나름대로 전단에 대해서 쐐기처럼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쐐기작용. 이거를 다월 액션. 한국말로는 장부작용. 장부라고 하는 그 쐐기처럼 생긴 문기구예요, 사실. 그치? 그걸 표준어로 그렇게 쓰는데는 차라리 다월이라고 표현. 우리 이런 발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발을 다월바라고 하거든. 그지?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임의대로 전단철근을 좀 집어넣어준다면 전단철근에 아직 균열이 발생되지 않은 압축부의 콘크리트에 내가 좀 과장되게 얘기를 했었던 골재 상호 간의 맞물림 작용의 수직성분의 다월 액션까지 적어도 4가지의 저항 요소는 들어가잖아. 그럼 저게 표준인가요? 네. 우리는 저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 이외에도 전단 저항의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정말 많은 이론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정도의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전단 강도의 전달을 올리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균열이 아직 진전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부의 전단 강도 VCG가 있고요. 두 균열의 경계면 사이에 작용하는 골재의 맞물림 작용 Aggregate Interlock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VA의 수직 방향 불력, 그지? 그 다음에 종방향 철근의 쐐기 작용과 같은 다월 액션. 만약에 전단 철근이 들어가 있다면 전단 철근에 의한 직접 전단은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요소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